자, 이번 시간은 위글을 제외한 또 다른 다양한 익스프레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익스프레션들, 먼저 컴프 만들고 뉴 솔리드 만들었습니다. 자, 뉴 솔리드 메이크 컴프 사이즈. 여기에서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타임 익스프레션인데요. 노이즈, 프랙탈 노이즈. 자, 프랙탈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노이즈가 생깁니다. 프랙탈 노이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움직이지 않고요. 노이즈에 대한 이펙트 값 중에 보면 에볼루션 값이 있습니다. 진화. 자, 이걸 움직이면 이와 같이 변합니다. 에볼루션 값을 계속 돌려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 값이라서 슬라이드 바로 되어 있어도 될 텐데 이게 너무 값이 올라가면은 천정부지로 높아지니까 또 앞에 이렇게 그냥 360도를 또 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마치 로테이션 값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서 키를 주고요. 끝부분에 갔을 때 5바퀴 정도로 돌아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움직임이 좀 느린 것 같다 그러면은 10바퀴 이러면 2배가 빨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펙트를 줬을 때 단축키는 E입니다. E. 그러면 프랙탈 노이즈로 딱 보이죠. 프랙탈 노이즈의 요 에볼루션 값이 키가 이렇게 먹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키를 줄인다면 또는 키를 더 늘린다면 그때마다 키를 다시 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내가 봤던 속도가 아닌데 그러면 속도 값을 또 바꿔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 거에 또 3분의 1이니까 10바퀴 20바퀴라면 10바퀴라면 이걸 또 3바퀴로 또 고쳐줘야 되겠죠. 3바퀴로 고친 게 또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볼루션처럼 계속적으로 시간의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값이 추가되어야 될 그런 값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타임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타임 익스프레션은요, 여기 들어가서 자, 이게 이 프랙탈 노이즈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값들이 요가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를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기 복잡하다면 그냥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익스프레션을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타임이라고 치게 됩니다. 타임. 자, 여기서 또 배운 것들 타임 그냥 끝입니다. 타임. 자, 뒤에 값들은 뭐 있는데 여러분 좀 복잡하니까 일단 타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타임 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뭐 큰 변화도 없고 이게 뭔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 값이 지금 값이 올라갈 텐데 시간이 1초가 올라가면 1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초가 지나야 겨우 1이 증가하고 2초가 되면은 2도가 증가하고 아주 작게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익스프레션 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10배를 더 빠르게 해볼까요? 곱하기 100 하게 되면 1만큼 증가하면 100만큼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콤프를 줄이더라도 그 콤프에 맞는 속도 그리고 얼마든지 컴포지트 세팅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59초 거의 1분에 다가게 했더라도 자, 이렇게 느려졌더라도 키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꺼진 거는 이 솔리드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리드 길이를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렇게 계속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 익스프레션 잘 쓰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익스프레션. 다음에 익스프레션 또 공부할 것은 루프 아웃, 루프 인, 루프 아웃 익스프레션인데요. 자, 루프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이트 솔리드는 지우고 뉴 솔리드, 이번에는 100에 100 아주 작은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하고요. 포지션 그래서 키를 주겠습니다. 자, 조금 증가해서 위로, 조금 증가해서 옆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자, 이걸 중간에 두면은 좀 그렇긴 한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사실 반복하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하죠. 뱅글뱅글 도는 형태가 되죠. 이걸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려면 이때 쓰는 것이 바로 루프 아웃 익스프레션인데요. 이거는 꼭 중요한 게 대소문자를 가려야 됩니다. 루프하고 아웃은 대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아웃의 O는 꼭 대문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에서 다음에 뒤에 설정 값이 있습니다. 설정 값은 꼭 콜론을 해서 불러줘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클 하고 점점하고 괄호를 닫아야 됩니다. 자, 루프 아웃 저기 반대로 뒷부분을 반대로 하는데 사이클 뱅글뱅글 돌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키가 먹어 있는데요. 키가 먹어 있는 상태에서도 익스프레션이 없습니다.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루프 아웃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키가 있을 때 적용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키가 꼭 이렇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키는 요것만 줬는데 그 뒤는 계속 그 키가 반복이 됩니다. 재밌죠? 자, 지금 시간이 빠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트림 콤프 에리어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프 아웃 사이클 옵션입니다. 또 하나 옵션은 핑퐁 옵션입니다. 자, 핑퐁 옵션은 말 그대로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핑퐁 옵션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게 되죠. 핑퐁 옵션 복사를 해서 보도록 할까요? 사이클 옵션과 핑퐁 옵션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조금 옆쪽으로 좀 비껴 놓겠습니다. 전체 키를 다 선택을 하고요. 움직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미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거를 자, 눈을 끄고 보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키 값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키를 선택할 때마다 그 키가 선택되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요것만 움직이게 되면 그 키만 움직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 키를 잡고 Shift 키로 잡고 움직이게 되면 키 자체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키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포지션을 선택을 해도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뒤에 있는 키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것과 차이점을 보죠. 확실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 자, 얘는 핑퐁이고요. 얘는
사이클.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포지션. 자, 이번에는 마지막 옵션인 옵셋 옵션을 주겠습니다. 자, 옵셋 옵션은 똑같이 앞부분은 똑같고요. 옵셋. 옵셋은 값을 계속 앞에 거에 더해서 계속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름은 옵셋. 네, 제가 스펠링을 옵셋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옵셋. 자,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두 개를 꺼놓고 보겠습니다. 워낙 이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키 값을 조금 더 위로 조금 올라가게 하고 앞으로 길게 가게 해보죠. 그러면 플레이. 자, 이처럼 마치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옵셋입니다. 자, 제가 스펠링 틀렸습니다. 옵셋.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옵셋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세 개의 각각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죠. 루프아웃은 매우 애니메이션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을 만들 때 한 번만 걷게 하면은 그 뒤로 계속 걸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작업했던 베이맥스 걷는 것 같은 경우에 모든 걸 다 반복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자, 로테이션을 보면 이와 같은 반복 키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머리를 봅시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뒤에 키를 다 지우고요. 여기에 Alt를 눌러서 루프 아웃. 그래서 핑퐁을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머리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핑퐁.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것도 모두 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뒤에 키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키를 두 개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몸은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루프아웃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다리 부분 다음에 마지막 다리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핑퐁 옵션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똑같이 움직이는데 키는 이렇게 아주 작은 키는 딱 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때 얼마든지 뒤에 거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고쳐주게 되면 그 뒤는 알아서 고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값도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얼마든지 더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와 같이 훨씬 더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팔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천천히 움직이고 싶으면 앞쪽 키만 느리면 뒤에 키들은 알아서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로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리콤프 기능을 이용해서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을 해볼까요? 자, 몸 움직이는 현재 포지션 키를 몸에 있는 로테이션은 키가 필요가 없고요. 로테이션 키를 버리겠습니다.
키를 버리기 위해서는 스톱워치를 꺼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 몸에 있는 포지션 키 또한 지우겠습니다. 포지션 키를 지우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몸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하는 베이맥스 콤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베이맥스라고 하고요. 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20초짜리를 만들까요? 20초짜리를 만들죠. 자, 뉴 컴포지션, 또 뉴 컴포지션으로 하면 이름이 헷갈리니까 라스트 콤프라고 할까요? 렌더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자, 이 라스트 콤프 위에 베이맥스 콤프를 소스로서 옮기는 겁니다. 올리면 바로 이전에 배웠던 그런 멀티 콤프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베이맥스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베이맥스 콤프가 더 느리고 싶어도 느릴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콤프의 길이가 4초, 5초짜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콤프의 길이를 컴포지션 세팅에 가서 더 길게 하면 되겠죠. 원래 렌더 콤프 길이만큼의 20초짜리로 더 길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콤프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베이맥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뒤가 사라진 건 왜 그럴까요? 베이맥스 콤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뒤에 레이어가 길이가 그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렇다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맨 뒤로 가서 Alt 키를 누르고 대괄호. 그러면 이까지가 다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라스트 콤프로 가보면 확실하게 베이맥스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고요. 여기서 포지션 키를 움직이겠습니다. 키를 누르고 이 정도 갔을 때 끝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를 그러면 이와 같이 베이맥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 베이맥스를 컨트롤 D로 해서 듀플리케이트로 한 다음에 포지션, 그리고 앞에 이걸 선택하게 되면 키가 더 선택된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이걸 자꾸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럼 중간에 그만큼 움직인 만큼 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키를 자꾸 움직이게 되면 이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맥스가 두 개가 지나가는 거죠. 두 명의 베이맥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이런 식으로 길이를 좀 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베이맥스는 더 멀리 있고 앞에 베이맥스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러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걸 또 듀플리케이트로 복사하고 포지션 선택을 한 다음에 한 이 정도로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 베이맥스가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좀 더 다른 형태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베이맥스가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마치 달리기 하는 것처럼. 자, 이게 똑같이 돼 있으면, 길이가 똑같으면 똑같이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위치를 이만큼 조금씩만 다르게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복사를 해서 더 많은 베이맥스를 만들 수 있겠죠. 포지션 키를 누르고 이 정도로 위치를 하고, 요거를 또 이 정도 해서 처음 스타트 부분의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반복적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 루프 아웃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익스프레션, 루프 아웃, 그다음에 타임 루프 아웃, 그다음에 랜덤 위글 크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익스프레션은 아주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익스프레션에서 이 앞에 삼각형이 있는데 눌러보면 익스프레션에서 쓰이는 값들이 이렇게 많은 값들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궁금해서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제가 써보기로는 방금 알려드린 이 네 가지가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익스프레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특히 루프아웃 사이클, 타임, 위글, 랜덤 요 뒤에 값들까지 기억해서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쓰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한 것들은요. 구글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애프터 이펙트 익스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 뜨는 사이트가 바로 아도브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아도브 도움말인데요. 여기에서 헬프에 about 애프터 이펙트 헬프로 들어가도 뜨긴 뜹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로 주로 뜹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고 싶을 때는 한글 애프터 이펙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위에 치는 게 복잡해서 그냥 구글에서 애프터 이펙트 익스프레션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처럼 애프터 이펙트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의 수식을 개인이 번역해 놔서 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자, 이거는 7.0 아주 옛날 버전인데요. 사실 익스프레션은 아주 많이 바뀐 게 아니고 거의 7.0 정도부터는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쭉 다 메뉴로 그대로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진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궁금한 것 있으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좀 더 애프터 이펙트에 관련 익스프레션에 관련돼서는 구글이라든지 다른 뭐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많은 또 예제들을 또 설명해 놓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더 추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익스프레션 작업에서 조금 더 복잡한 익스프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하나의 영상에 연결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글을 열어서 보면 두 가지 조그만한 파란색은 위글 값으로 움직이고 있고 빨간 값은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적혀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라이트의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0.2%만 움직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서 익스프레션을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드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뉴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컴프 뉴솔리드 이번에는 조그만 100에 100짜리를 만들어서 자, 200짜리를 만들어 보죠. 그리고 요거를 동그랗게 마스크로 자르면 동그란 원형이 되죠. 근데 딱 맞게 동그라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가서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스크 동그라미를 2번 클릭,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동그라미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포지션 값으로
위글을 주겠습니다. 위글 1,500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움직임에 또 다른 움직임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요. 이 솔리드의 세팅을 바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자 레드 솔리드가 나왔는데요. 요 레드 솔리드의 포지션을 여기에 요 값이 여기에 따라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웠죠. 돼지꼬리로 포지션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좀 느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드 솔리드 2의 움직임 값은 화이트 솔리드 2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으로 가지고 오겠다. 지금 보시면 똑같아 보이는데 레드 솔리드를 꺼보면 화이트 솔리드가 있죠. 즉 레드 솔리드가 화이트 솔리드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는 게 왜냐하면 고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치를 좀 바꾸어서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위치를 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명령이 있는데 바로 앞에 value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걸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루프아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은 키를 바탕으로 해서 명령어를 주기 때문에 꼭 키가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포지션 자체는 그대로 그것이 키가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익스프레션을 주는 순간 내가 움직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위글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위글일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위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레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밑에 종속당했기 때문에 절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내가 가진 값에서 그 다음부터 이 값을 더해라 라고 했을 때 최초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최초 값으로 기억을 시킨 것이 바로 value라는 명령어입니다. value. 그래서 value는 그냥 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값이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쭉 나가게 되면 그 값이 더해지는 거죠. 자, value. 그래서 이 앞에 value라고 더해 보겠습니다. value 플러스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순간 빨간 게 보이지 않는데요. 좀 더 줄여서 보면 자, 요 밑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value 값이 들어가면서 중심이 중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게 값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제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두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글과 같이 중심점이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레드 솔리드 그러면 지금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으면 이 value 값을 여기에다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는데 얘가 이거보다 좀 작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수식과 같이 뒤에 값에다가 곱하기 예를 들어 0.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30% 정도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 보면 자, 이것도 좀 뒤로 가봐야 될 텐데요. 얘를 이쪽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이 움직이는데 조금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만 움직이니까 얘는 스케일이 큰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살짝 블러를 주겠습니다. 블러를 주면 블러에 박스 블러 그래서 블러 값을 높이면 이렇게 블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레드 솔리드가 화이트 솔리드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레드 솔리드는 약간 오파시티가 있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움직이는 거에 반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위치를 잡아 봅시다. 얘가 중간에 있을 때 레드 솔리드도 중간에 오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각각이 다 밸류 값과 위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나도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 솔리드 값을 좀 색깔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파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질 때 좀 더 예쁘게 합쳐지라고 라이튼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쳐질 때 더 빛의 혼합 방식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예쁜 색깔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자, 블루 스크린을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복사해 볼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위글이 있기 때문에 이하처럼 됩니다. 자, 스케일 좀 더 키워보죠. 이렇게 실제로 포지션 값은 키를 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위글 값과 다음에 익스프레션 값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레드 솔리드의 요 값이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돼지꼬리로 끌어당겨서 만들 수 있었죠. 이거 실제로 적으면 복잡해지는데 돼지꼬리로 가져오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조금 더 다른 데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흰색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노란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흰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흰색이 좌측으로 움직일 때마다 노란색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흰색의 포지션 값과 노란색의 포지션 값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란색의 포지션 값은 흰색의 X축, 자, 이 일을 하게 되면 전체 포지션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X축이나 Y축에 내가 적용을 받겠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에 X축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X축.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는데요. 조금 당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템프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X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는 콤프 레이어의 트랜스폼 포지션의 0, 이게 앞에 0이 뭐냐면 앞부분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이 되면은 뒷부분 즉 Y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0에서 X축의 값을 가지고 온다. 다음에 템프 콤마 템프, 이게 바로 위에 이 Y축이 되겠죠. 노란 거에 좌표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가로값은 고정이 돼야 되겠죠. 1280의 가로값 중간값인 640을 적어 보겠습니다. 640의 뒷부분에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가 가로로 움직일 때 얘는 세로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뭐 세로로 움직이는 어쩔 수 없죠. 가로만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이런 형태도 재미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게 만들어 볼까요? 뉴 솔리드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블루 솔리드로 레드 솔리드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레드 솔리드, 다음에 오렌지 솔리드가 화이트와 레드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디스콤프 레이어는 자, 이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화이트 솔리드 2의 포지션, 이게 X축, Y축의 X축을 뜻한다고 했죠. 이걸 아예 지워버리는 순간 XY를 동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똑같이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솔리드가 아니라 레드 솔리드 3네요. 레드 솔리드 3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갖다가 더한 것, 자, 처음과 끝을 다 더해 가지고 이것을 나누기 2, 즉 중간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x, y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뒤에 좌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오렌지 솔리드는 레드와 화이트의 조정을 당하는데요. 레드 솔리드로 움직이면 중간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화이트 솔리드. 자, 오렌지 솔리드를 제일 위로 올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뭐 어디에 쓰일지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모션 그래픽 같은 데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것은 특히나 모션 그래픽에 많이 쓸 수 있죠. 만일에 컴포지션을 해서 레드와 화이트를 모두 다 포지션에서 위글 값을 주게 되면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겠네요. 똑같이 1,400으로 하되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색다른 또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빨간 것과 흰색이 위글 값으로 움직이고 오렌지 솔리드는 중앙에서 항상 중앙 값을 위치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간에 내가 이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고 싶다. 여기까지는 멋지게 잘 됐는데 이 뒤부터 내가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고 싶다. 그렇게 조절하고 싶을 때는 좀 명령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익스프레션이 열심히 했는데요. 익스프레션은 키가 아니죠. 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요걸 선택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 어시스트에 가보면 Convert Expression to Keyfram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주겠습니다. 자, 주게 되면 바로 포지션에 키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익스프레션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키가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지워버려도 혼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익스프레션 꺼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게 보면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확대를 해서 보면 각각의 키가 이렇게 한 프레임마다 키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제라도 내가 중간에 위치를 바꿔버리면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휙 지나가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언제라도 중간에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일은 썩 많이 없겠지만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죠. 자, 오른쪽 클릭해서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펙트에 애니메이션에 키프레임 어시스트에 컨버터 익스프레션 투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 내가 만든 익스프레션이 무의미해지면서 그 움직임의 하나하나에 다 키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끔가다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